여러분들 혹시 카카오 간편 로그인 자주 이용하시나요? 회원 가입할 때마다 카카오 계정으로 빠르게 가입하기 버튼 누르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여러분 개인정보가 몇십 군데 웹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이정현입니다. IT 업계에서 15년간 개인정보 담당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처리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곧 다가올 6월 16일 카카오톡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면 디자인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메시지가 감시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주제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계정 자체가 완전히 삭제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목격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간편 로그인 한번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대한 데이터 수집망에 포획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성명, 휴대폰 번호, 프로필까지 모조리 저장되어 있거든요. 실제 확인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점검해 봤는데 제 계정만 해도 52개 사이트가 연동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2014년, 2015년에 가입했던 사이트들까지 여전히 연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연동 해제 절차가 갑자기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쉬웠는데 지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서비스 이름까지 직접 타이핑해야 해요. 많은 이용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로 바뀐 거죠. 현재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편 로그인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치밀한 정보 수집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 패턴, 뉴스 구독 성향, 정치적 관점까지 모든 게 연결되면서 개인별 상세 프로파일이 구축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은밀한 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불법 도박, 극단주의 콘텐츠라는 명분으로 신고 한 것만 들어와도 계정 전체가 완전 삭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고 접수만 되면 카카오 측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전체 대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나 감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사적 대화가 언제라도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이런 환경이 진정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정치 관련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신고 공격을 보셨을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의견이 조금만 엇갈려도 극단주의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신고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IT 업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직접 다뤄보면서 확인한 현실을 공개할게요. 정치적 소신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가 조직적 신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계정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용자들이 주된 타겟이 되고 있더라고요. 편의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관건은 이거예요. 카카오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절대로 카카오톡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있고 계속 이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도구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무지한 상태로 무방비하게 당하고만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의 카카오톡을 실제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연 몇 개나 연결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죠.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세요. 화면 우측 상단에 설정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터치하시고요. 세 번째 항목인 전체 설정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카카오 계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개편됐더라고요.
우측 끝에 계정 이용이라고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그걸 눌러보세요. 연결된 서비스 관리라는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카카오 서비스, 제휴 서비스, 외부 서비스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먼저 외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터치하시면 연결된 서비스들이 리스트로 표시돼요. 현재 연동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 명칭들이거든요. 리스트 맨 하단이 가장 오래전에 연결된 서비스예요. 아마 지금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45개가 넘더라고요. 언제 가입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여러분은 현재 몇 개나 확인되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동된 사이트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A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 정보, B포털에서 열람한 기사 내용, C커뮤니티에 작성한 글, 내용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네이버 개인정보팀에서 근무할 때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이용자가 정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는데 그 데이터가 온라인 쇼핑몰 상품 추천 알고리즘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보수 성향의 도서를 추천한다든지 진보 성향의 제품 광고를 노출하는 식으로요. 이제 연동 해제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외부 서비스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면 연결 해제 버튼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서비스명 입력이라는 입력창이 뜨거든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포기해버려요. 서비스명에는 해제하고자 하는 사이트명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니뮤직이면 지니뮤직 이렇게요. 그리고 하단의 노란색 전체 동의철의 버튼을 누르시면 해제가 완료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제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6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신고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IT 업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무서운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자동 분류 시스템이 가동돼요. 특정 키워드들을 스캔하는 거죠. 정치인 성명, 사회 이슈 관련 용어들, 심지어 특정 지역명까지도 위험 요소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대화들이 위험군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사람이 검토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해요. 검토 담당자들도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보수적인 담당자가 진보적 발언을 접하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무서운 건 누적 신고 시스템이에요. 한 번 신고를 당하면 그 기록이 영구 보존돼요. 두 번째 신고부터는 첫 번째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리됩니다. 즉, 한 번 찍히면 계속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어르신이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진보 성향의 동창들이 집단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결국 계정이 정지됐는데 그 어르신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반대 사례도 있었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75세 할머님이 젊은 세대 교육 방식에 대해 전통적인 의견을 표현했는데 젊은 엄마들이 구시대적 발언이라며 집단 신고한 거예요. 세대 갈등이 신고로 이어지는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신고 패턴이에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를 겨냥한 조직적 신고가 벌어지고 있어요. 보수 성향 채팅방을 진보 성향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서 신고용 증거를 수집하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휴 서비스, 카카오 서비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제하세요. 특히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같은 서비스들도 불필요하면 연결을 끊어두시는 게 좋아요. 결제 정보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개인정보가 이제는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어요. 중국의 위챗을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 카카오톡처럼 편리한 메신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대화가 정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사회 신용 점수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 발언을 하면
고속철도 예약도 안 되고 대출도 거절당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6월 16일은 그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대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15년간 쌓은 노하우를 모두 털어놓을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표현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말고 정책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면 정부라는 표현 대신 현재 정책이라고 하세요. 특정 정당을 언급하지 말고 정치인 개인 이름도 피하세요. 감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말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단체 채팅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거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신고용 증거를 수집하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상대편 채팅방에 몰래 들어가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증거가 모이면 집단 신고를 하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조직적이에요. 중요한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하지 마세요. 전화나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특히 재산 관련 이야기나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들은 문자로 남기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거든요. 오픈 채팅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익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고당하면 다 추적돼요. 정치 관련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당장 나오세요. 서로 다른 성향끼리 감시하고 신고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프로필도 조심하셔야 해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표적 신고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할 때도 주의하세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밈이나 영상은 특히 위험해요. 카카오에는 이미지 내용까지 분석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속 글자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기술적 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중국처럼 완전한 감시 사회로 가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자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해요. 특히 우리 중장년 세대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빨리 적응하지만 우리는 이런 복잡한 온라인 규칙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다가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정치 성향을 이유로 신고당한 분들 중 85%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 젊은 세대들보다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온라인 예절에 덜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의견 표현 자체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더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같은 의견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안전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 표현 대신 온건한 표현을, 감정적 표현 대신 이성적 표현을 사용하세요. 커뮤니티 선택도 중요합니다. 극단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공간을 찾으세요. 한쪽으로만 치우친 곳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위험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이런 위험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세대 간 이해가 있어야 서로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의 온라인 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세대 간의 이해가 있어야 서로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급한 건 연결된 서비스 정리예요. 카카오톡 설정에서 외부 서비스, 제휴 서비스,
카카오 서비스 순서대로 불필요한 건 다 해제하세요. 두 번째는 정치적 표현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직접적 언급 대신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시고요. 세 번째는 위험한 채팅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과연 내가 한 말이 정말 문제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간단해요. 신고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의로 한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신고당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했던 대화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과거 대화 내용은 우리가 지울 수 없어요. 카카오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라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민감한 대화를 많이 하셨다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야 하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인도 텔레그램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예요. 가족 채팅방은 안전하냐는 질문도 많아요.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처럼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정치 이야기나 교육관 차이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가족끼리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어요. 특히 정치 관련 오픈 채팅방이라면 당장 나오세요. 익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고당하면 다 추적되거든요. 거기는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정부나 기업 탓만 해봤자 당장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먼저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고 대비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거든요. 6월 16일이 지나도 아무 일 없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밀번호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밀번호 관리 수첩에 적어두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앱보다는 수첩이 해킹 걱정도 없고 확실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카카오톡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하는 현실적인 도구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알고 현명하게 쓰느냐 아니면 모르고 무방비로 계속 쓰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 편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나도 이제 좀 알고 써야겠다고 느끼셨으면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무엇보다 가족분들과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